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바로 직전의 영상에서는 중국어 어학 연수지로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중국 대륙이 아닌 대만을 연수지로 결정하게 된 이유와 함께 대만의 언어학적 지형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중국 대륙의 중국어와 대만의 중국어 사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들이 있으며 그런 배경하에서 대만에서의 중국어 공부, 중국어 연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중국 대륙의 중국어와 대만의 중국어는 1949년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이 국공 내전에 공산당에게 패퇴하면서 대만으로 도피하기 직전에 중화민국 국어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같은 언어입니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중국 대륙과 대만 사이에는 그동안 정치적 단절이 있어 왔고 또 바다라는 천년적인 장애물이 양쪽 지역을 갈라놓고 있었기 때문에 두 지역 간의 언어학적 차이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필연적인 결과로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있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저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5갈래로 크게 묶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무엇보다도 역시 글자의 차이입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기존의 한자 자형을 간소화시킨 간체자라는 글자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대만에서는 옛 전통적인 글자 자형, 번체자라고 하죠. 그런 글자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옛날 근대 문명이 중국에 도입되기 시작한 시절에는 한자가 근대 문명의 도입을 막는 큰 장애물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계화 이런 데 취약한 글자이니까 말이죠. 어렵고 복잡하고 또 그런 것도 크게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면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작가인 루신 같은 사람도 한자가 없어지지 않으면 중국은 망한다 이렇게까지 아주 격렬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옛날부터 한자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정부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도망가고 난 직후에 실제 글자의 간소화, 간체자가 그 목표가 달성된 것은 공산당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장개석은 철전지 원수인 공산당이 주도한 저런 움직임에는 절대 동참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만에서만은 기존의 번체자를 유지, 보존,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체자, 옹호론자로 돌변하면서 적극적으로 중국 대륙의 간체자 운동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문화를 말살하는 행위다. 이렇게 비난한 거죠. 그렇지만은 사실 간체자가 도입된 이후로 중국 대륙에서는 긍정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문맹률이 현저히 주는 효과가 있었죠. 또 실제로 간체자를 배우면서 좀 사용하다 보면은 이만저만 편리하다 이런 또 생각이 절로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번체자, 옹호론자도 할 말은 있습니다. 간체자를 저렇게 갑자기 만들어서 사용하면은 옛날 중국의 고전은 과연 누가 제대로 해독할 것이며 전통 문화에 대한 존경심도 희석될 것이 아니냐. 더구나 요즘 같은 컴퓨터 세대에서는 빠른 기호만 입력하면은 절로 아무리 어려운 한자라도 저절로
생성이 되는데 그게 무슨 핵자를 조금 줄이고 간소화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또 반론을 펼칩니다. 사실 구계자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러다라고 판단할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실은 대만에 가면은 번체자를 사용해서 공부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번체자라는 게 간체자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가르치던 그런 한자와 자형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자를 배웠던 우리나라의 비교적 조금 시니어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젊은 세대에서도 한자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거북하거나 어렵거나 생소해 보이지는 전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글자에서만은 대만의 번체자가 오히려 장점을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륙의 중국어와 대만의 중국어 사이의 차이점은 어휘의 차이입니다. 어휘의 차이야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생길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같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땅덩어리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생선 이름도 달라지고 또 음식 이름도 좀 다른 것이 있죠. 뭐 그렇게 어휘의 차이가 있는 정도이니까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당연히 어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것으로는 샤오지에라고 있죠.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소재라고 부릅니다. 아가씨라는 뜻이죠. 이게 중국 대륙에서는 몸을 파는 여자, 이렇게 조금 폄하해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중국 관광을 가면은 가이드들이 식당에 가서 여자 종업원들에게 샤오지에라고 절대 불러서는 안 된다, 이런 주의사항을 당부하기도 합니다만은, 대만에서는 샤오지에 뭐 그렇게 불러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식의 아가씨와 그런 정도의 뉘앙스이기 때문이죠. 또 중국 대륙에서는 지하철을 DTA라고 하는데 대만에서는 제윈 이렇게 부르고 말이죠. 그렇지만은 상당수의 그 어휘들은 양쪽 모두 같은 어휘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차이가 나는 단어가 있으면은 재미를 느끼면서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어휘의 차이는 흥미를 유발시킬 정도지 공부하는데 상당히 힘들다, 고통을 주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세 번째 차이는 발음의 차이입니다. 발음도 당연히 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뭐 사투리가 다 지역마다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발음의 차이는 어라가 대만에는 없다는 겁니다. 어라가 뭐냐?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꽤 유명한 양고기 꼬치, 이런 것을 대륙에서는 양로추알 이렇게 굴리듯이 발음을 합니다. 이게 어라죠. 그렇지만은 대만에서는 그냥 양로추안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담백하게 발음을 합니다. 조금이라는 뜻도 대륙에서는 이디얼 이렇게 굴리듯이 발음을 하는 데 비해서 대만에서는 이디언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또 건스름이라는 게 대만에서는 없습니다. 혀를 많은 그런 발음인데 말이죠. 또 차이는 성조의 차이도 있습니다. 성조라는 것을 혹시 모르시는 분도 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중국의 단어의 특징적인 발음을 만드는 높낮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부호죠. 그 성조가 예를 들면 기대한다는 그 기대를 중국 대륙에서는 치다이 이렇게 일성으로 발음합니다. 반면에 대만에서는 치다이 이렇게 이성으로 발음을 하고요. 또 기업을 뜻하는 그 단어도 중국 대륙에서는 치에 이렇게 삼성으로 발음하는 데 비해서 대만에서는 치에 이렇게 사성으로 발음을 합니다. 이런 정도의 발음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냥
예를 들었을 뿐이지 상당수는 거의 양쪽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건설함이 없다든지 어라가 없다든지 뭐 이런 걸 사실 우리도 경상도에 가서 경상도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듣기만 하면 되지 자기 자신이 경상도 발음을 꼭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대만과 중국어 사이에도 발음의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을지언정 서로 간에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자체가 힘들다고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대륙의 중국어와 대만의 중국어 사이의 차이는 발음 기호에서 차이입니다. 대륙에서의 발음 기호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한어 병음이라는 겁니다. 좀 알파벳들을 이용한 좀 익숙한 그런 발음 기호죠. 반면에 대만에서는 주음부호라고 해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모양의 발음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 첫 네 글자를 따서 버퍼머퍼라고도 부릅니다만은 이 주음부호는 따로 익히는 것은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공부하면 되죠. 그렇지만은 그만큼 시간도 좀 걸리고 꽤 좀 까다로운 구석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발음 기호, 주음 부호를 전혀 몰라도 대만에서의 공부, 대만에서의 생활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학원에서도 선생님들도 비록 자신이 주음 부호를 사용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학생들에게는 그냥 한어 병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주음 부호를 익히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또 대만에서의 실생활에서도 주음 부호를 모른다고 해서 불편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음 기호에서도 차이가 있지만은 공부하는 입장에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어떤 불편감도 주지 않는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성질의 차이는 아닙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차이는 문법상의 차이점이 약간 있습니다. 대만의 중국어는 근본적으로 주류를 이루었던 민나무의 영향이 깊게 배어 있기 때문에 민나무에 관련된 문법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일반적인 외국인의 입장, 일반적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법상의 차이는 미미하고 또 그 미미한 차이조차도 모른다고 해서 아무런 일상생활이나 공부에 방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섯 가지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중국어 공부를 하는 그 목표는 하나입니다. 중국어라는 어떤 목표점의 정상에 이르는 것이죠. 그 중국어라는 정상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 대륙의 중국어를 배우면서 가는 길도 있고 대만에서 중국어를 배우면서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 길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더 좋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인 목표가 같고 또 가는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사소한 방법상의 차이가 아니고 그 목표를 이루는 의지와 끈기와 인내심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리고 구독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런저런 흥미롭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